하루아침에 뚝딱 뭐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는 그런 허튼 망상으로 평화라는 문제를 오버를 하지 마라. 내 말은 이 말인 거야. 그 김정은이 하는 말인데. 갑자기 나를 김정은으로 아니 야 이거 진짜 주먹이 울게 만들지. 자기가 김정은이 아니라 치과.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 정전이 됐는데 갑자기 미국놈 탓을 하는 북한 주민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아바이? 이해가 돼? 정전이 됐는데 갑자기 미국놈 탓을 해. 미군이 폭격을 했나? 발전소를 폭격했나 보지? 야, 오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이 된 방직 공장의 상황을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사랑은 나의 고향이면서 조국에 대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지금 방송되는 게 맨 먼저 그 애기 엄마가 방직 공장 출근했을 때 그 영상이야. 봐봐. 갑자기 정전된다. 외국인이 촬영하는데 갑자기 정전돼. 그래서 앉아서 원래는 이렇게 수다를 거는 거야. 그러다가 지난번에 봤던 윷놀이 영상이 그래서 바로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외국인도 와 있는데 갑자기 정전되니까 한쪽에서 책 보고 한쪽에서 수다 떨고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보다. 자주 있어. 그 다음 영상이 더 웃기는 게 나도 처음에 이거 보고서 야 외국인이 왔는데 정전되는 걸 리얼로 보여줬네? 라고 해서 깨워서 했거든. 근데 그 다음 영상이 나도 충격이었던 거야. 그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dom은 계승두죠. 시간 좀 잘 지키자. 그래서 덤무들도 다 알다시피 미국 놈들이 거리 압살책던가 수년간의 자연재해에서 나라의 정기 사정이 매우 긴장합니다. 제육주의가 망하기 전까지는 적들이 이러한 책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장들에서 자력경생하게 한 이런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직장들에서 전기를 최대한으로 전략하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한 사업을 짜가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지금 나라의 전기 사정이 어렵다니까 정전이 자주 됩니다. 일대일수록 디젤 발전기 준비를 잘했다가 제때 돌려야 된다는 거. 다른 모습 합시다. 이거 우리 직장 설비를 책임진 직장장인 저 자신이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이거 설비 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거 정업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가 현재 매우 한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가동도 보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부터가 우선 이거 직장 내 철저한 설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정업원들에 대한 이 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해서 그다음에 통제와 여구성을 높여서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생산 지휘를 하겠다는 거 제가 결의합니다. 설비 지도는 한번 좀 뭐 제기될 거 없어요? 현재 그 전기반에서 그 공장 그 전기 전략과 또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 직장들과 작업장들의 교차 생산 조직기들을 다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고립된 압살 정책에 의해서 사생되는 전기 전략을 강하게 한 추정을 정업원들께 인식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우선 첫째로서는 불이 꺼지면 인차 대책에서 불이 오도록 그래서 한 5분 동안 이게 지연되는 현상들이 있어 생산에 좀 지장을 주는데 이런 현상을 대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리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가 많이 초과되고 기술 관리 잘하는 데는 전기가 전략될 것이고 기술 관리 못하는 데는 전기가 양비될 것이고 적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산이 지금 긴장한 조건에서 생산한 데서 지키지 않도록 기술관리 사업을 맡은 사람들은 기술관리에서 지키되는 거 딱딱 뽑아주고 정확히 추궁해 주라는 거, 치수가 맞지 않는 거 이런 걸 다 재보고 우리가 입안 다 했으니까 수리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 모든 기대공동들한테 표준 저작법 용어대로 정확히 받고 정확히 하도록 그래서 치수를 자로 다 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제가 리얼하게 찍었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왜 갑자기 정전된 게 미국 놈의 압살 책동이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자기네가 정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대북 제재가 정전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없잖아. 아니 발전을 하는데 기름을 사용한다면 대북 제재의 원인이 되지. 아니 그거는 정전됐을 때 디젤 발전기를 살리는 거고. 아니. 지금 발전기가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이라는 석탄을 써. 이제 LPG를 바꾸고 또 원전
원자력도 쓰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석탄이 주 생산품이니까 아마 석탄을 쓸 거야. 그런데 대북 제재하고 석탄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북 제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를 거기다 몰아서 그냥 다 씌우는 것 같아. 왜냐하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석탄을 팔지 못하면 오히려 북한 국내에서는 석탄이 남아돌고 그 남아도는 석탄으로 발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연료는 된다 하는데 연료가 있는데 발전이 안 된다는 발전 설비가 고장이라든지 뭐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북 제재를 해서 발전 설비를 늘리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모든 문제를 대북 제재, 미국의 그 제재의 원인이 됐다는 건 국민들도 북한 사람들도 다 그 인식을 하고 있네.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받는다는 그 사실은 알겠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데일리 NK에서 다루던 그 기사 중에 시간이 너무 가서 못 알려준 게 있는데 그 기사에서 이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당대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 주된 성과로 언급하고 핵무기 지속 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했더니 주민이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군수공업에서 조금만 돌려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물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다. 나라가 제대로 된 물품을 대량 생산해 공급해주고 하면 누가 밀수를 하고 누가 감옥에 가겠냐. 경북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밀수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 인민이 다 굶어 죽고 나서 빈 국가를 지키는 무기만 있으면 뭐 하겠냐. 누구를 위한 무기인지 나라가 설명해 줄 수 있냐. 분들이 많네.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핵무기가 주민들에게 이게 아무런 혜택도 안 줄 뿐더러 오히려 핵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 더 못 살게 되지 않는가. 핵무기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의적 국방력이요 핵 강국이요 하는 말만 들으면 치를 떤다. 나라에 그만한 재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인민들의 생활에나 벌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맹비난한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난을 데일리 NK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안에 내부에서 누구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게.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주민들은 북미 관계의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냐 했더니 태어나서부터 미국은 승냥이라고 배운 교과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은 한 한어를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이고 지금껏 우리를 제재해온 원흉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대에서 말한 듯이 양보 없다는데 뭘 기대하냐? 양보 없다는데 뭘 기대하냐고. 그러지 않아도 싱가포르 순회 회담 이후 주민들 속에서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푼 말들이 꽤 나왔었다. 이때 희망을 부풀었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역시 미국은 만만치 않으면 트럼프가 원수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말들이 지금 있대. 위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핵무기는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앞으로 미국의 새 정부와 어떤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지 관건일 것이다. 핵 포기를 압박한다면 개선될 가망성은 없고 협상을 해도 핵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여기 물어봤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는 어떤가. 당대에서는 남한 정부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해주면 월급을 주는 식으로 남조선과 협력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없는 것을 도와주면서 먹고 살겠다는 거지 남조선으로 도망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남조선 사람들과 말하면서도 사상적으로 현혹되지 않고 붉은 기 정신만 고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같이 잘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직업이 생기고 제대로 쌀 한 마대 사서 실컷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또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 근데 주민들이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진정으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개성공업지구 같은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알고 있네. 됐어. 어쨌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동향이 봤을 때
영상에서는 그것을 표현을 안 시켰어. 그러면 실제 주민들의 이 뒷골목의 목소리거든. 주민들이 북한 통제와 제재 밖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한 안에서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생각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권을 배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 이게 바탕이 돼서 김정은이도 그러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 말이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왜 어리석으냐? 북한 정부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안 믿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유라는 거는 마약과 같아. 탈북민들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데 자유로 하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탈북을 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질지언정. 근데 그나마 이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죽물을 먹고라도 내가 이 정부에 충성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해 버린다고. 북한 정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절대로 주민들을 안 믿어. 그래서 여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모순이 분명히 있다고. 북한 주민들의 이제 생각이 이 정도 읽혀졌으니까 저걸 감안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읽는 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 말 들어봐.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읽어야 뭐라 하냐고. 북한 이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면 직접 협력자로 나선다면 가능하겠지. 그러나 북한 정부라는 자체는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이 두려운 거고 한국도 못 믿고 주민도 못 믿어. 그들은 자기네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1순위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게 1순위야. 그게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민들의 말 속에도 이제 그게 있었거든. 죽어도 행복이 포기 안 한다잖아. 행복이 포기 안 하는 이유가 뭔데? 그 체제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순을 이 3자의 서로의 이득점, 서로가 원하는 점에 여기에는 처음부터 잘못 띄운 단추고 처음부터 협력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만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탈북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북한에 관련돼서 아는 사람들, 체험을 하고 직접 겪었던 그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지금 김정은 체제 안에서는 절대로 대한민국하고 어떠한 좋은 결과의 개선이 나올 수가 없다. 개성공단 문제도 하나 똑같아. 이 주민들은 개성공단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세상에 어느 기업가가 내 재산이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에 수출하는 거 원해? 당신도 사업가잖아. 원해? 원치 않잖아 그거는. 그건 바보가 아닌 거 상식이야.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재산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폭파됐어. 내가 알고 있는 사업가들이 북한하고 거래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게 가장 답답한 거야. 개성공단 문제를 지금 현 정부도 다시 그 문제를 얘기를 꺼내는데 눈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재산이 지금 폭파가 됐는데 몇백억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전에도 북한과 협력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갈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철수로 끝났지만 지금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뭐 화려하게 많이 했어. 근데 오히려 개성공단이 폭파됐어 이번에는. 이거 뭐라고 할 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해? 올려도 봐. 협박도 해봐. 강하게도 나가봐. 이제는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정상회담까지 다 끌어내. 근데도 우리 재산이 눈앞에서 폭파됐어. 할 말이 있냐고. 그게 정말로 박상훈 대표 그 대북전단 그것 때문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그건 한 가지 명분에 잡았을 뿐이야. 요때다 하고 잡은 것 뿐이야. 그래. 그러니까 북한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 폭파된 그 순간 그것이 북한의 최선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 박근혜 정부 때는 강하게 좀 나가봐. 그래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도 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럼 지금 현 정부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에 일어난 그런 문제를 자기네는 보강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친북 정책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어.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이끌었어. 정상회담을 보는 순간에 온 국민들이 환호를 냈고 정말로 통일이 오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은 냉면으로 끝난 거야. 냉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재산인 개성공단이 눈앞에서 폭발했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답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는 너네가 나오는 것만큼 우리도 나간다. 협력이라는 건 서로 양자간에 함께 손을 잡는다는 뜻인데 한국 정부만 계속 야 우리 잘해보자, 우리 개성공단도 살리고 우리 잘해보자 계속 말하는데 북한은 계속 야 너네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흥 싫어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끌려다니는 꼴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지.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을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강화하고 군사훈련 더 강화하고 그들이 오히려 신개발 무기를 더 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한미 군사훈련 판을 크게 더 강하게 하고 그래야 북한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 걔네가 내놓은 게 우리 민족끼리 구호잖아.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내세웠고 그러니까 이제 망상에 빠져서 하지 말고 환상을 가지지 말라 이거지. 환상을 현실적으로 너네가 한 걸음 나면 우리도 한 걸음 나갈게. 이렇게 협상으로 1대1 협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끌고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뭐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는 그런 허튼 망상으로 평화라는 문제를 오버를 하지 마라. 내 말은 이 말인 거야. 그 김정은이 하는 말인데. 갑자기 나를 김정은으로 아니 야 이거 진짜 주먹이 울게 막았지. 자기가 김정은이 아니라 치까 김정은이가 하는 게 그렇다는 거야. 이제 북한에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강대강 뭐든 열이 받아서 물 다 먹고 없다 야. 아유, 그래서 진짜. 그 얘기하잖아. 그러면 김정은이가 얘기하더니 그럼 북한에서도 그런 강대강이면 강대강, 그럼 남한서도 같은 강대강으로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남한에서는 환상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고 통일하는 데서는 우리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앞서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1대1로 강대강 하나 주면 서로 받고 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걸로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면 오히려 잡아봄이 없고 더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남북 간의 대화는 영원히 없을 그러니까 거고 남북 간의 어떠한 협력도 없을 거야. 왜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준 거는 배신밖에 없어. 한국이 얼마나 잘했었는데. 난 한국에 와서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걸 북한이 지원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아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정부가 뭐 다 보수 정권만 있었어? 아니 진보 정권들도 올라서면서 많은 지원을 했잖아. 근데도 지금까지 눈앞에 본 결과는 뭐냐고. 결과는 배신밖에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재산이 수백억이 눈앞에서 폭파되는 걸 봤을 때 국민들의 분노는 극도로 당했고 그러한 분노가 결국 현 정부의 지지율로 떨어지는 문제로 지금 연동이 됐는데 그걸 보고도 아직도 개성공단 문제하고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은 그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아유 내 얘기 봐봐. 알았어 얘기 마저 해. 진보,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자. 진보에서는 혈압 오른다.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어보자는 생각으로다가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제 관계를 했는데 결국은 북한은 이런 남한의 그 태도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어.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있으면 하나 주고 선심 쓰듯이 뭐 남북 대화를 한다든지 선심 쓰듯이 이산가족 만남을 한다든지 하면서 북한은 요구한 게 그것뿐이 없어. 왜 그것뿐이 없는지 난 그 답답해. 당신이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다면 꼭 이산가족 만남이라든지 어떤 뭐 남북 대화를 뭐 갖는 기회를 갖는지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주든 정치적인 이익을 사회적인 이익을 주든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 체제라서 마련하는 게 좀 모자라고. 맞아. 근데 또 보수 쪽에서는 북한을 처음부터 상대하지 못하는 그 같은 세력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간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신이 얘기하던 식으로 하나 줄 테니까 당신도 하나 줘.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뭔가는 변화가 되지. 근데 하나씩 계속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는 너무 저자세로 가네. 계속 뭔가는 야 우리 이거 줄게 너네 뭐 좀 같이 하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끌어내면 무슨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야. 그 논리가 결국 지금의 꼴통 같은 북한을 더 만드는 거야. 오히려 사람을 잘못 그렇지. 길들인 거야. 그 논리가 결국 현 대한민국이 북한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식으로 그런 말은 나와도 될 만큼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결과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었어. 이걸 제가 처음에 보여주자는 의도가 바로 이거였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냉면 한 그릇만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다 해결된다? 평화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애초에 근본 바탕부터가 달라요.
어린 아이부터 일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그 정권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북한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는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 나는 그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왔고 이제는 북한이라고 해서 너네 한동포인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이제는 봐주는 단계는 이제는 넘어서고도 훨씬 많이 넘어섰고 이제는 너무 오버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만큼 했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협상이라는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협상, 진짜 협상당 협상, 대한민국의 자존심 분명히 지키면서 그들에게 너네가 협조 안 했으면 국물도 없어 라는 걸 이제부터는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 문제가 엮인다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실질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주고받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주고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나가면 북한도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고 남한에서도 명분이 되고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뭐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 그런 소리 왜 들어? 잘 해주면서. 내 말이. 그래서 이걸 내 주머니에 내 돈 주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되고 우리 실리도 찾고 남북한이 점점 가까워지는 문을 연다 그럴까? 그 체제를 하나씩 다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길이 단단한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안 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인 목적이지 결국 이 꼴로 만들었어. 결국은 남자 보수나 진보가 똑같아. 알았어. 아바이 진정하셔.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길어지더라도 제가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로 북한과의 문제, 대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정말로 한동포고 분명히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역사에 이런 분단의 아픔을 분명히 멈추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북한 정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 협력. 하나에 하나를 더해주는 그러한 1:1 협력이 이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화, 우리 남남북녀가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한을 잘 아는 저와 함께 이런 대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댓글들이 어떻게 달릴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장문의 글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 못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라는 우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바이와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왼손도 오른손도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민영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부도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은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